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 가족들 중 누군가는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간병인을 쓰시게 되면 그거를 보통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놓고 간병인을 편하게 쓰시는 상품입니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고객님들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을 때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명씩은 꼭 있으라고 하거든요, 병원에. 근데 보통은 전부 다 일을 하시니까 간병을 계속 붙어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쓰게 되는데 간병인 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놓고 간병인을 편하게 쓰시는 상품입니다. 간병인은 본인이 필요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는 처리가 되지는 않고요. 간병업체에 의뢰를 해서 간병인을 구한 다음에 써야 돼요. 본인 사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물론 젊을 때 준비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지만 60대 초반에는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리 가입을 해두면 훨씬 유리한 거.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는 체증형 상품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걸 체증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 가입하면 10년 뒤, 20년 뒤 그때부터 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 가입했던 금액보다 많게는 2배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가입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을 했겠죠. 그래서 젊을 때 가입했을 때는 그런 체증형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그래도 간병인 보험은 연령대가 높아도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65세 지나고 70세 지나고 이러시면은 보험료가 갑자기 확 많이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제한이 들어가요.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입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디님 부모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 50대 중반이시면 간병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은 아직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50대 중반 지나시고 60대 이제 접어드시면 병원 가실 일이 좀 많아지시겠죠. 이제는 혹시나 그때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상황을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막막한데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시죠. 이제 PD님도 지금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내 업무를 다 저버리고 병원에 붙어서 어머님을 케어해야 된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이니까 그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또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병원비도 낼 것이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만약에 간병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는 50대 중반 지나서 50대 후반으로 가시는 거니까 체증형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 나이 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보통 180일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181일 이상 계속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로 요양병원 한도가 높은 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간병인 보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원보험이고 하나는 간병인 사용보험이에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앞서 말한 지원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할 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플 때 간병인을 내가 직접 고용을 하고 쓴 후에 후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죠. 뭐든지 좋은 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저렴한 내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간병인 사용보험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유는 간병인 지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 구조가 무조건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했다. 지금 가입한 보험료가 10년 뒤에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간병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보험회사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갱신 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나서 10년 뒤에도 이 간병인 보험을 당연히 쓸 건데, 그때도 쓰려면은 납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더 오른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간병인 사용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보통 20년 납으로 해서 90세 만기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병인 다 쓰고 난 뒤에 간병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다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 중에 요양병원 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일반 병원에서는 길게 입원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하시는데, 요양병원 한도가 낮은 곳이 있어요. 가입했을 때 뭐 2만원, 뭐 3만원, 5만원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 9만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181일 이상 입원 시 보장 특약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80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간병인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만약에 내가 입원했을 때 내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것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가족 간병인도 보장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사들을 여러 군데를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보장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험사를 비교한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30 간병보험 가입할 때 나이대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가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0세 전후에 빠른 시일 내에 쓸 확률이 높은 연령대라면은 장기간 입원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요양병원까지도 181일 이상 보장이 되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금액이 좀 큰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30대, 40대 때 미리 준비하실 생각이시라면은 체증형 상품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보험을 많이 써야 될 때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좀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거든요. 보험금을 내가 많이 받아서 내가 잘 치료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냐면 내가 이러한 혜택들을 받았을 때 이게 내 치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다 내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을 준비하시면 잘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대와 상황에 맞게 맞춤형 비교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보험 관련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